팩트 체크를 통한 북바라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이번에는 그 태영호 영호가기 그 영호가 이 영호는 아닙니다. 어떤 영호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가 쓴 책 3층 서기실 암호라는 그 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의 한 부분 저도 북한 공부하면서 참 이상하다 했던 부분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냐면 그 책 488페이지에 보면은 선배 존중 문화가 부분이 있는데 1년만 선배여도 후배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선배들이 가끔 아래 학년 후배들을 구타하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원들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며 자기가 다니던 외무성 내에서도 학원 선배들, 학교 선배들을 만나면은 설사 후배가 선배보다 직급이 높더라도 깍듯이 존댓말을 쓴다. 근데 제가 이북 영화나 많이 보면서 저러지 않은 것 같은데 영화가 잘못된 거지 아니면 태용호 말이 맞다라면 그런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직접 살아보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전번 시간에 한 이야기 먼저 저 복습 한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우리가 18살에 태영호가 18살에 국제관계대학을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로스쿨을 갔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네. 결국 거짓말이다. 네. 태영호 나오지 마. 딱 이랬거든요. 예, 복습 그렇게 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홍보대사야. 그리고 어쨌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태영호가 아마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그러니까 뭐 평양 위대 졸업했다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고용하느라. 내 부원장님 보고 고용하네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놈이에요. 그래서 뭐야 내 쓰레기란 말이 지금 욕구집 나오다 지금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대답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답 안 해주니까 지금 제가 책에다 이렇게 딱 쓴 것 같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선배 존중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북한의 모든 인간관계는 동지동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동지동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근데 선배 이런 문제는 어떠냐면 이렇게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 앉으면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관계들이 지속되게 되면 동향, 친척, 학벌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종파적 원상이라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종파적. 종파. 예. 나쁜 집단이네. 예. 그러니까 그 종파적 원상을 북한은 반대하거든요. 예. 예, 뭐 북한에 흔히 이렇게 말하죠. 북한에서는 우리 혁명은 종파들과의 투쟁이었다고. 북한에서는 이런 선배 존중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 다음에 선배를 존중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배 존중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선배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어떻든지 간에 북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40년 살았죠. 나도 42년을 살았어. 42년 동안에 선배 후배 문화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태영호 이제 이 강간범은 남쪽에서 사는 사람 같아. 이 태영호가 말하는 거는 난 남쪽의 문화 지금 선배 후배 항상 만나면 선배 후배 그러잖아요. 선배님 뭐 이리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사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느껴지거든. 이 사람 어디서 살았지 하고 그 선배 후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었다는 외교부고 뭐 거기서 심했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깡패 집단이지. 그걸 어디 북에서 어떤 깡패 집단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모든 동지 동무 관계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외무성이든 어디든 똑같아요. 거기 외무성에만 선배 후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가 똑같다는 거죠. 우린 철저하게 동무 동지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좀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이다 하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을 존중해줘요. 저보다 상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윗사람이면 윗사람을 또 존중해줘요. 그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사랑이 많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 여러 가지 사랑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혁명적 동지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우리 모든 체내에 박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이 덕무는 또 다른 하나의 나다. 이 덕무의 전업은 그건 나의 전업이고 이 덕무의 아픔과 슬픔은 또 그건 나의 것이다라고 교육을 해요. 근데 내가 이 덕무를 후배라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무시했어. 그러면 나를 내가 짓밟아버린 거랑 같은 거고 다른 덕무들 볼 때 나는 아예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별거 없는 놈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남쪽에 와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놀랐던 게 뭐냐면 한 가지 내가 실례로 하나 들어주면 사과 농장이라고 하나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같이 가까운 사람들 한 20여 명이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는 일을 도와주러 갔었어요. 사과가 엄청 큰데 그 많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다 따가지고 바구니에 껐닥껐닥 채워서 나무 밑에 다 쭉 넣고 점심 먹고는 그 바구니들을 도로에 쭉 내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이 안 될 때라 내가 애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난 남쪽에 작업하는 문화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북쪽처럼 생각을 하고 애 앞에 서서 두가면서 애 끝에 제일 멀리 있는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 담긴 바구니를 2개 들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한 20명이 갔으면 19명은 내 뒤에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애 먼저 갔으니까 돌아섰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는 초입새부터 사과 바구니 2개씩 다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우린 다 친구고 동물하고 같이 왔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친구가 돼서 왔거든요. 근데 내가 애 앞에 지 가지고 나가면 내 뒤에 동무는 나보다 한 발짝 더 갈 거잖아요. 그럼 그 뒤에 동무는 나보다 2발짝 더 가면 그만큼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난 너하고 친구야.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할까? 아까 제일 어려운 일을 덕문대 맡겼잖아. 난 쉬운 거 했고. 또 우리는 저도 모르게 앵 끝에 치 가서 내가 잡으면 내 덕무는 나보다 한 발짝 안 걷겠구나. 그 뒤에 덕무는 더 쉬워지겠구나. 이게 뭔가 배인 거예요. 내가 한 삽 두면 내 덕무는 한 삽 안 뜰 수 있겠구나. 이런 덕무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후배를 감히 무시하고 때립니까? 이게 문화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저는 이제 이북 영화를 전공했다 그래야 되나 그쪽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북쪽 영화를 북한 영화를 보면은 많이 보면서도 물론 영화가 현실은 아니에요. 영화하고 현실은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북한 영화 특히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그 영화를 북한 인민들이 보면서 자기 실제하고 너무 달라 보는 영화 재미없어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그 사랑의 물소리나 공장의 주인들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자기 후배가 나중에 뭐 더 똑똑해갖고 더 직급이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은 선배라고 해서 후배한테 반말하지 않고 안 그래요? 뭐 후배가 또 설사 자기가 직급이 높다 그래서 뭐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태영호 이 말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얘 남쪽에서 살아는 사람이야. 완전히 북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장에 리순도라고 그 제일동포가 그 생산 기사였어요. 책임 기사를 했는데 나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군당 책임 기사가 우리 공장 현대에 왔는데 지금 지도관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 영감이 서서 지금 책임 기사를 훈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책임 기사 동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내가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일본 제일동포들이 그 흔히 하는 그 말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책임에서 있다가 아바이, 네 혼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는데요? 그리고 말아요. 북한에서 동지 관계가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는 거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무슨 노래? 예? 예? 자. 어디서 알았던가 동지의 귀중함을 명사수 꽃을 달고 전우들 안겨준 꽃인가 혈육의 사랑보다 뜨거운 동지의 참된 우정은 나에게 가르쳤네 중대가 가르쳐 주었네. 그걸
성감 차렸습니다. 가수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노래 상당히 잘해. 제목이 뭐예요 이게?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이 국경경배의 특징이거든요. 제목 노래 제목 모르고 1절만 하는 거. 이거는 모른다. 여기 그 청주에 우리 네. 친구 딸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내보다 4살 위에요. 사년 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서 좀 이렇게 좀 놀았거든요. 그래 좀 이렇게 좀 그런 좀 놀았어요 제가. 그 친구 4년 선배인데도 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 친구 별명이 그 농구 까일이에요. 농구 과일? 이름이 정강일인데 아 정광일. 애들이 까일이 하거든요. 아. 까일이라고. 그래 가래 집이 농구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구 까일이 이렇게 우리 무산 출신 애들이 좀 놀았다는 애들은 야 그 농구 까일이 하기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내보다 4년 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도 내 반말해요. 아까 야자했단 말이에요. 4년 선배하고. 예, 야자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내 제대대 왔어요. 제대대 또 왔는데 별다고 하는데 걔네 집 놀러 갔죠 내가. 와서 집에 놀러 오래 탁 놀러 갔는데 그 버릇 없어 안 지잖아요. 술 마시면서도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야 까일이야, 니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막 그러지. 그렇게 살지 말라 막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일이가 한다는 말이 뭐라는 내보고 그때 그렇게 야람이 있었어요. 청주에 사는 애가. 그 애가 있다가 야. 이마 우리 딸이 저만큼 컸다 좀 이제 좀 그만 말해라 니 까리 하지 말라 내가 그러지. 야 알았어 이제부터 까이 그렇단 말이에요. 친구면 야자해요. 그래서 동주동무라고 부르죠. 근데 가까운 친구들은 동무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구들은 안 그래요. 가까운 친구 야뭐 예. 강철아 뭐 예. 하자 이런 식으로. 네,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용호가 여기서 북한 사회의 선후배의 유계 질서가 엄격하다는 말은 한 성립되지 번도 거짓말이다.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42년을 살았어도. 그 학교에 가면 뭐 중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예? 1학년 6학년까지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3학년까지 소년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학년부터 사로총에 그러니까 감행시켜가지고 지금은 청년동맹이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넥타이 소년단 넥타이 벗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년단에도 학생 간부들이 있고 사로총회도 있어요. 그러면 등교할 때 주차할 때가 학생 주차할 때가 나 지킨단 말이야 정말. 네. 여기는 그 영화 드라마 보니까 그 교원이 뭐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딱 서 있더라고요. 여기도 예전에? 요즘은 없죠. 아, 그래서 예전에 예. 규찰 때라고 근데, 표현하고 뭐 예. 자율부 뭐 어쩌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저도 80년대 저 학교 다녔으니까 80년대 소리 하는 거니까 80년대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도 우리는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여기서도 음.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단속하잖아요. 음. 선배를 소년단인데 빨간 넥타이 메고 사로총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을 그래는 지각했으니까 담장 넘어 들어와요. 그러면 딱 잡죠. 몇 학년 몇 반입니까?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 새끼 그 들어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로총부 책임자들한테 말해요. 들어가서 오늘 저쪽 담당 쪽에서 누기 넘어왔는데 단속했는데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에 응하지 않고 네. 도망쳤다. 예, 조직을 없이 보는 거죠 그거는. 그럼 데리고 가요. 가서 그다음에 딱 그 수업하는 거 잡아내는 거죠. 찾아. 예, 학교마다 돌아다니면 누군지. 어. 그게 딱 데리고 나와서 그다음에 비판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혼나면 그다음에 학교에 다 못 그래요. 나이 자기보다 설사 어리다 해도. 그리고 또 북한 문화가 어떠냐면 전문의 가다가 그 상급생 애들이 그 하급생 애들 때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들 자체가 참지 않아요. 담임 교원들이. 여기는 선생님들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태용은. 아 이거 아니고 태용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그러는데. 내 학급 내 담임 내 새끼 예, 내 자식. 내가 다니면 애들을 누가 건드렸잖아요. 그럼 선생이 그거 가만 놔두면 그치. 선생이 그게 그 교권이 없어지요. 학생들이 선생을 믿지 않단 말이에요. 네? 선생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합쳐서 교육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학교교육에서 가정교육에서는 아버지 부모가 그 교육 책임자 담당자란 말이에요. 학교교육은 교원이 담당자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처럼. 예. 그런데 그 제 학생이 맞았는데 가만둬둔다? 안 그러거든요. 올라가요. 누구야? 가서 그 학생 딱 데려다 놓고 사제 딱 받게 한단 말이에요. 빌라고. 잘못했다 하라고. 그리고 뭐라 말하나 선생들이. 야, 니보다 좀 센 하고 붙으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어린애 약한 애 건드리지 네. 말고. 그러니까 약자를 다치지 말라. 이 어려서부터 우리 교육받아요. 그래
그 학교에도 또 체육자라고 힘쓴 새끼들 있잖아요. 약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여기서도 교육을 해요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거 뭐야 뭐 상급반에 야 너 누구 학교에도 체육 좋고 힘센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야 어느 반에 누구하고 니 좀 붙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문화가 그렇게 자라나니까 아래 애들하고 싸우려고 안 해요. 수준 없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또래에서도 손가락질해요. 저 새끼 저 부실하게 그 조그만 애들하고 싸운다고. 싸운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 태용호도 글쎄, 때린다 했으니까 내 지금. 엄격하다 선배가 그런데 네. 그러지 않다 현실은 네. 그런 겁니다. 예, 그럼 뭐 앞으로는 태용호는 계속 갈 거고 영호 가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그 영호가 이 영호는 아닙니다. 영어 나오지 마. 예. 오늘 요거라고 태용호에 대해서는 태용호가 언급했던 요거 북한의 선후배 문화에 대해서 그가 쓴 말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요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